고수의 국어 강사 안종민입니다. 자, 오늘은 2025학년도 수능특강문학 현대시 1번 염상섭의 만세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여러분 일단 보기를 보겠습니다.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기에 보니까 일단 둘 이상의 이질적인 그런 사회, 집단의 이질적인 사회, 일질적인 집단, 둘이나 셋이나 동시에 속하게 되어서 양쪽, 이 사회와 집단, 그 사회나 집단, 사회 1, 사회 2, 집단 1, 집단 2 영향을 받으면서도 어느 한쪽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아니하게 된 사람을 경계인이라고 말을 했네요. 경계인. 그럼 경계인은 서로 다른 문화의 경계에서 서 있기 때문에 중간에 꼈다는 얘기죠. 바퀴처럼 정서적 불안을 느낀다.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안정성을 느낄 수 없고 저쪽에서도 안전하지 않으니까 가운데 있으니까 불안한 거죠. 이제 이 작품에서 나가 나온다는 건데, 이 소설이기 때문에 나가 나온다는 것은 시점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이게 진짜 결정적 힌트죠. 이거 시점을 결정해 줍니다. 시점을 알 수 있어요. 시점은 이제 1인칭이다. 여러분 이까지만 알면 되는 게 아니고요. 1인칭이면 서술자가 누구다까지 여러분 나아가 줘야 됩니다. 서술자는 나입니다. 그러면 나까지만 나아가지 말고 여러분 서술자가 작품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에서는 작품 안의, 작품 내부의 뭐 이야기 안의, 이야기 속에 뭐 이렇게 계속 선지를 바꿔가면서 얘기하거든요. 작품 내부의 서술자다. 그러면 자신의 심리를 드러내기 굉장히 좋겠죠. 요까지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럼 나는 경계인인데 내가 경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식, 자기 생각을 드러내고 또 갈등도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이질적인 사회나 집단이 뭐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일본 사회하고 그다음에 조선 사회하고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 위에 이제 지도를 그려놓은 게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와 일본을 이렇게 그려놨습니다. 자, 그러면 일본에서 근대 문물을 경험한 지식인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일본 유학도 갔다 오고 똑똑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조선 민중에 대해서는 자기가 아무래도 근대 문물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조선 민중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주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들의 방식을 냉소해요. 자기가 우월하니까 좀 깔보고 차가운 웃음을 짓지만, 그러면서도 자기가 뭐 일본 사람은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식민 지배받는 민족, 즉 조선인으로 일원일 수밖에 없다고 자각하고 고뇌한다. 그래서 갈등한다. 이렇게 갈등한다를 지금 고뇌한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지식인으로서, 조선 지식인으로서 뭘 해야 될까? 그런 정체성을 바탕으로 이 갈등을 해소하는 단서를 찾으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요 빨간색이 이제 주제하고 관련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일본하고 조선, 쌤이 쓸게요. 조선과 이제 일본을 양쪽 다 경험한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화자는 경계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화자가 발을 이쪽으로도 이제 걸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쪽으로도 걸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쪽으로도 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다리를 걸치고 있네요. 그럼 이제 화자가 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가방을 이렇게 들고 있다. 이 부분을 좀 지울게요. 가방을 들고 있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방에 들고 있는 걸로 하고, 표정은 그리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게 밝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목이 연결돼야 되겠죠, 그지? 목이 떨어지는 걸로. 자, 그래서 이렇게 모자를 하나 이렇게 쓰고 있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학사모 모양으로 쌤이 하나 그려봤어요. 이렇게 하나 그려봤어요. 그래서 표정은 좀 어둡겠죠. 어둡겠죠.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우울한.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해서 그 경계인이죠. 한마디로 경계인이고, 이 사람 이름은 나가 되겠습니다. 등장인물 나. 그러면 화자는 요 조선에 대해서 이제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냉소적입니다. 냉소적인데, 일본에 대해서는 이제 신문물이죠. 근대 문물을 배워서 가지고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경계인. 그래서 되게 갈등하고 불안하고, 그죠? 불안하고. 그래서 새로운 모색을 해서 갈등을 해소하려 한다. 이렇게 이런 보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제목을 한번 볼 텐데요. 염상섭이라는 분은요, 수능에 여러분 한 3번 이상 나온, 2번 이상 나온 그런 작가인데요. 지금 보니까 그 염상섭의 유명한 작품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3대라는 작품이 있어요. 그죠? 3대. 그래서 윤직원 영감 나오는 겁니까? 그죠? 3대인데, 3대가 여러분 수능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수능에서 94년 수능에도 나오고요. 99학년도 수능에도 나오고요. 수능 아니고서 17학년도 육모에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온 분이고, 17학년도면은 이제 여러분 2025학년도 기준으로 하면 8년 전 이렇게 되겠네요. 그 수능은 좀 오래됐고요. 30년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만세전이라는 작품도 출제된 적이 있어요. 만세전은 여러분 언제 나왔냐면 06학년도 9월 모의평가 때 나온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14학년도 육모에서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이제 10년 전, 11년 전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제 이 만세전은 여러분 수능에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출제 가능성을 좀 높게 봤습니다. 이 작가의 작품을. 그래서 별표 5개 친 거는 출제 가능성이, 수능에 연계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봤고요. 1번이잖아요. 1번. 현대소설 1번이니까 간판 대표 선수 약간 그런 느낌 들죠. 그리고 제목을 좀 볼게요. 제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만세전이 뭐냐, 여러분 일제강점기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아십니까? 일본 제국주의가 강제로 점령한 기간은 여러분 1910년에 경술국치, 그 다음에 친일 학자들은 한일 합방 이렇게 용어를 써죠. 1945년에 해방되기까지 여러분 36년간 한 작품이고요. 이 작품이 이제 발표된 거는 1924년인가 22년인가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만세라는 게 여러분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말합니다. 그래서 1919년 3.1 운동 전이다라고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만세 전이다. 그러면 19년 전이다. 그래서 요 작품의 그 배경이 전이니까 1918년 겨울을 배경으로 합니다. 시간적 배경은 겨울. 그러면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 정책을 펼칠 때 그 정책의 좀 방향이 좀 바뀌는데요. 1910년대는 무단 정치랍니다. 무단 정치. 아주 쌀벌하게 우리를 억압하고요.
그다음에 3.1 운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스려서는 반발이 너무 심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20년대는 살짝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통치 방법을 바꾸게 되죠. 그래서 문화정치를 버전을 좀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무단정치를 배경으로 해서 조선이 어떻게 억압을 당했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이 작품을 좀 얘기를 해드리면요. 먼저 이게 경로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요. 선생님이 지금 페이지로 164페이지로 왔어요. 그래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고 옆에다가 필기를 할 테니까 여러분도 좀 메모를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선생님이 먼저 지도를 좀 보여드릴게요. 네이버가 아니고 지도를 좀 보여드리죠. 일본이 있는데요. 일본에 보면은 일본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동경이죠. 도쿄 있는데 여기 수도입니다. 여기서 유학을 했어요. 근데 화자가 이인화라는 사람이 이인화라는 사람이 이 도쿄에서 유학을 하다가 그 유부남이에요. 그 서울에 저 아내가 있어요. 서울에 아내가 있었어요. 이제 그 당시에는 서울이라고 하죠. 경성이라고 했겠죠. 그래서 아내가 위독하다는 전보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이제 돌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옛날에는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고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전보를 받고도 이 친구가 이인화가 그 자기가 늘 가던 술집에 정자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요. 그러니까 괴로워하는데 빨리 갈 생각을 않고 뭐 일본 여자들을 만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가게 되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면 중간에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 나고야 밑에 보면 고베라고 있을 거예요. 고베가 보입니까? 자, 여기 보시면 오사카 있는 쪽인가? 고베가 여기 오사카 옆에 여러분 고베 보이죠? 고베를 들렸다가 일본에서 조선으로 오려면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저 부산에 가까운. 그래서 여기 시모노세키라고 보이죠. 여기 항로가 막 표시했는데 이 시모노세키 하관이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고베 어딨냐? 아까 어디 갔냐? 고베가 오사카 쪽에 고베. 그래서 신호라고 돼 있는 신호에 왔다가 하관 여기 여러분 시모노세키 항에서 이제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부산으로 와서 부산 쭉 와서 부산을 옵니다. 자, 부산을 와서 기차를 타고 이제 이동을 하게 되는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무단 통치다 보니까 조선인으로서 이제 불신검문을 받게 돼요. 일본 순사한테. 그래서 굉장히 시달리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는 일본에서 유학을 한 학생인데 조선인이기 때문에 이게 탄압을 받는 걸 보고 조선이 탄압받는 현실을 좀 뼈저리게 실감을 하게 되고요. 부산에 와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경부선을 타고 올라가게 되는데 부산에서 중간에 여러분 김천을 들립니다. 김천. 여러분 대구광역시 보입니다. 구미 보이죠. 상주 보이죠. 상주하고 요 사이에 김천이 있을 거예요. 김천 보이네요. 한가운데 김천이죠. 김천을 들렸다가 대전을 들립니다. 대전을 들렸다가 나중에 서울을 경성을 오게 되죠. 경성에서 이제 초상을 치르고요. 또 이제 부인은 죽습니다. 죽고 또 뭐 형님도 만나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일본으로 고대로 오더랍니다. 그러면 거꾸로 가면 대전으로 왔다가 김천으로 왔다가 부산으로 왔다가 하관 시모노세키로 왔다가 고베로 왔다가 고베로 왔다가 그 다음에 도쿄로 돌아가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쌤이 여기 뭘 정리하려면 이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원점 회귀형 구조 소설 뭐 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로 소설이라고 여로 소설 여행길 여로 구조 뭐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이제 서울로 왔다가 나중에 돌아가게 될 때 여러분 한번 볼게요. 일단 대전 기차를 타고 대전에 갔다가
김천에 갔다가 이제 부산으로 가게 되죠. 부산에 가게 되고, 요게 지금 이제 기차에서 또 여기서도 노동자를 만나고 조선의 현실을 겪습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는 이제 시모노세키까지 배를 타고 가게 되겠죠. 시모노세키 뭐 욕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게 되고, 그 다음에 고베시로 가게 되고, 나중에 동경으로 가게 된다. 이렇게. 그럼 이거는 배로 이제 이동하게 된다. 자,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출발할 때는 어디서 출발했냐면 여기서 출발한 겁니다. 그죠? 여기서 출발해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먼저 이렇게 왼쪽으로 가겠죠. 이제 왼쪽으로 고베로 시모노세키로 와서 부산으로 왔다가 김천, 대전, 서울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약간 정리를 해드릴게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연어처럼 이렇게 빨간 점으로 돌아온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 점에서 출발해서 빨간 점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빨간 점에서 출발해서 빨간 점으로 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요, 무슨 일이 벌어진지 설명해 드려야지. 이게 부산에서 시모노세키 이제 항구에서 여러분 형사에게 너무 굵다. 자 조금만 연하게 해봐. 자 형사에게, 배 속에서 형사에게 검문을 당하고 피곤한 일을 당합니다. 그리고 배에 목욕탕이 있는데요, 배에서도 조선을 비하하는 그런 현실을 이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산에서도 이제 올라오는 기차에서 김천에서 형님을 만나는가, 뭐 대전에서 형님을 만나는가, 형님을 만나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기찻간에서 조선 민중들을 봅니다. 조선 민중들은 굉장히 열악하게 살아가게 되는, 조선 민중이 살아가는 힘든 현실을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의식을 계속 갖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와서는 이제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에서 도쿄에서 만난 그 카페 사장, 카페에서 일하던 직원 정자에게 편지를 보낸다는 건데요. 우리 지금 이 교재에서 실려 있는 부분은 쌤 파란색으로 해드릴게요. 교재에서 중간에서 여러분 조선의 현실을 목도하는 부분과 아내 장례는 나와 있지 않고요. 뭐 그 일본에 있는 그 정자, 일본인입니다. 정자라는 여자한테 편지를 붙이는 그런 장면, 뭐 이 정도입니다. 그 갈등도 없어서 이 소설은 굉장히 재미없지만 굉장히 사실적인 소설이라서요. 이걸 통해서 그 당시 지식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되게 문체가 염삼석 원의 천재 작가라서 디테일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쌤이 다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죄송한데요, 그 쌤이 제목으로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목이 원래 원 제목이 신문에 연재됐는데 만세전이 아니었대요. 만세전이 아니고 빨간색으로 체인지할게요. 그래서 포인트는 한 2포인트. 원래는 이제 묘지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대요. 제목을 묘지. 그래서 묘지라는 제목으로 만들었다가 만세전으로 바꿨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묘지라는 제목이 또 상징적입니다. 묘지가 이제 이 작품에도 쌤이 묘지가 나와서 강조할 건데 쌤 보라색으로 칠할게요. 이 묘지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굉장히 일제의 이제 억압이 아니고 억압이 어떤 심한 그런 조선의 현실을 의미하면서 조선 민중의 아주 무기력한 그죠? 무기력 먼저 할까? 조선 먼저 합니다. 조선 민중의 어떤 무기력한 모습, 그리고 묘지, 죽음, 이런 식으로 상징한다라고 여러분이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낱말 뜻이 좀 어려운 게 많아서 여러분이
내신 버전으로 하려면 좀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는 기차입니다, 여러분. 기차입니다. 뭐라고 쓰냐면 선생님이 부산에서 김천으로 왔다가 대전으로 경유해서 서울로 올라오는 요 과정에 기차에서 목격한 만난 경험한 사건 부분입니다. 요 부분입니다. 경험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장돌뱅인데 그 갓 파는 장돌뱅입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나한테 하는 말이야. 나한테 장돌뱅이. 요새 왼쪽에서는 내빨간색으로 약간 투박하게 말을 할게요. 일본 갔다 오시는 분은 모두 그런 양복을 입으십시다 그려. 양복을 입고 있는데 그런 양복을 입고 있냐. 일본 갔다 오는 거 맞지? 약간 복장 보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지. 하며 골자는, 여러분 골자라는 단어 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네이버에서 골자를 찾아볼게요. 골자. 잘못 검색했습니다. 검색 음성 자동인식이 바보 같습니다. 골자. 쌤 발음이 잘못됐나? 골자. 보니까 그를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돼 있네요. 그러면 그입니다. 근데 그를 좀 비하해서 약간 그 새끼, 그지? 예. 그 자식, 이 자식, 그 자식은 이렇게 표현했네요. 외투 위로 보이는 학생복 깃에 달린 금 글자를 바라보고 웃었다. 일본 유학생이 더구나 합병 이후로, 합병은 1910년에 여러분 경술국치 말하는 겁니다. 경술련에 일어난 국가의 치욕, 국치 이후로는 신시대 신지식인의 선구인 듯 앞서 나가는 것인 듯 쳐다볼 때라 이 촌청년, 그럼 이 촌청년이 이 골자입니다. 시골 청년입니다. 시골 청년, 젊은데 부러운 눈으로 나를 자꾸 쳐다보며 이것저것 묻고 싶으나 무얼 물을지 몰라서 망설이는 모양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무얼 하슈라고 한 거야. 그러면 이게 골자, 즉 장돌뱅이가 하는 말이고요. 그러면 내가 하는 말이야. 나는 대답 대신에 딴소리를 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은 뭐하냐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저 갓장사를 하는 장돌뱅이입니다 하고 장돌뱅이가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요 대화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기찻간에서 만났는데, 자, 처음에 장돌뱅이가 나한테 하는 말은 너 일본 갔다 오냐, 그지? 일본 갔다 이런 식으로 물어보지. 그러면 나는 물어봤죠. 일본 갔다 온 얘기 안 하고 너 누구냐? 넌 누구?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자기 소개를 하죠. 그러니까 난 장돌뱅이다. I'm 갓장수 장돌뱅이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얘기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는 자비인 듯. 자비도 여러분 알아둬야 되는데 자기 비하 이런 뜻이거든요. 자기 비하. 그래서 자비는 이 자비 그 부처님의 자비가 아니고요. 자기 비용 아니고요. 요거네요. 예, 자기 비용. 자기 스스로를 낮춤.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춤. 자기 비하네요. 자기 비하. 자기 비하하듯이 웃지도 않으며 자기 입으로 장돌뱅이란다. 자기를 좀 하찮게 여겨서 가시오. 뭐 요즘도 잘 팔리나요? 그러면 약간 갓 파는 게 좀 전근대적이다. 이런 얘기죠. 그럼 자기가 지금 약간 우월한 의식이 있습니다. 약간 자기는 우월 의식이 있어요. 우월 의식이 있고 아까 그 얘기 있었죠. 우월 의식이 있다고. 우월 의식이 있다고 하죠, 그죠? 우리 경계인이니까. 뭐 그저 그렇지요. 뭐 촌에서는 여전히 갓을 쓰니까요. 이렇게 얘기하지. 그래서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나는 좀 의외로 생각했다. 두 사람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나는 다시 물었다. 나가 하는 말이죠. 나가 하는 말이고 장돌뱅이 하는 말이야.
그러나 당신부터 왜 머리는 안 깎고? 세상이 좀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귀찮고 돈이 더 들지 않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상투를 틀었다가 개화기가 오고서 단발령을 내렸거든. 머리 깎으라는 얘기죠. 근데 조선 민중들은 잘 안 깎았어요. 근데 나는 지금 이인화는 일본 유학생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머리를 깎았겠죠. 장식 개명도 했을 테고. 근데 이제 세상이 바뀌었지 않냐. 근데 왜 안 깎았냐. 이렇게 우리 유교에서는 머리를 깎으면 불효라고 여겼잖아요. 그제?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깎아라. 왜 안 깎았냐. 그다음에 머리 자르면 덜 귀찮은데 머리 또 위에서 상투 틀려면 귀찮지 않느냐. 그리고 머리를 기르면 더 많이 돈도 들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죠? 근데 선생님 볼 때는 머리 깎는 게 더 돈이 들지 않아요? 또 깎아야 돼요. 또 깎아야 돼요. 기르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는데 왜 귀찮은데 머리는 왜 그러냐 하고 납득이 안 돼서 물어봅니다. 미개하다고 보는 거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정리 좀 해볼까요? 너무 화살표가 기니까 필기하기 좀 귀찮네요. 그래서 나는 가짱수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걸 파냐, 그제? 이렇게 보니까 뭐 시골에서는 뭐 그런 거 아직 사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너 머리 왜 안 깎냐? 머리 안 깎음? 이렇게 머리 안 깎는 게 참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머리 안 깎음?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한다는 말이 좀 길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길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돌뱅이는 웬걸요? 뭐 촌에서 머리 깎으려면 더 패롭고 실상 돈 더 들죠. 선생님도 이해돼요. 돈이 더 들죠. 깎으면은 또 깎아야 되고 또 깎아야 되고. 선생님은 지금 머리를 미용실을 안 간 지가 작년 1월 1일부터 안 갔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 시간이 24년 4월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16개월째 미용실 안 갔어요. 그래도 하고 선생님 지금 머리를 기른 게 아니라 크리퍼라고 하죠. 우리 옛날 일본말로 바리깡 그거 사가지고 집에서 깎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쌤이 깎고 싶을 때 깎을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리고 편리하고 또 경제적으로 도움 됩니다. 이게 클리퍼 하나에 쌤이 2, 3만 원 주고 산 것 같은데 이거 하나 사면 미용실 갈 때마다 2만 원씩 들잖아요. 뭐 요즘 물가가 올라가지고 2만 원 드는데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 간다 그러면 2달에 한 번씩 간다고 할까요? 그러면 미용실 올 때 2만 원이면 2달에 한 번 가면 얼마예요? 2, 6, 22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12만 원 들죠. 그러면 1년에 12만 원씩 넘게 나중에 물가 오를 거 생각하면 1년에 20만 원씩 든다고 생각하면 사실은 이거 5년이면 100만 원이잖아요. 그죠? 큰 돈이니까. 그래서 쌤은 그냥 바리깡 이거 하나 사가지고 계속 깎고 있습니다. 머리 깎으면 돈이 더 많이 들죠. 그러니까 나 안 깎는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패롭다는 단어가 나왔는데 한번 볼까요? 패롭다. 패롭다. 검색 잘했네. 보니까 뭐 성가시고 귀찮다, 폐가 되는 듯하다, 뭐 이런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막 깎으려면 성가시고 귀찮다, 돈도 더 많이 든다. 난 선생님이 너무 이해가 됩니다. 괜찮다. 게다가 머리를 깎으면 형장내들 모양으로 내지어도 할 줄 알고 시체 학문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요? 뭐 이런 얘기 하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유가 있네요. 뭐 여기 단어들 볼게요. 형장이라는 단어 볼게요. 형장이라는 단어는 형장, 요게 지금 이겁니다. 나이가 비슷한 친구 사이의 상대평을 높여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편을 너 얘기입니다. 형님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래인데 높여서 2인칭으로 존칭을 해서 부릅니다. 결국 나를 말하죠. 형님께서는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내지어인데 내지어는 없고요. 내지 좀 찾아볼게요. 내지 찾으면 여러분 요 내지 1번 아니고 내지 2번 아니고요. 내지 2번에 3번 보세요. 내지 2번에 여러분 3번 한번 보세요. 내지 2번에 3번 보세요. 여기 보시면 외국이나 식민지에서 본국을 이르는 말이에요. 그러면 조선이 식민지잖아요. 그럼 본국 일본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내지는 일본입니다. 그러면 내지는 일본이니까 일본어네요. 일본어. 그러면 내가 머리를 세련되게 이렇게 깎으면 일본어도 좀 할 줄 알고 시체
시체는 여러분 사람 죽은 거 아니고요. 시체, 유행이나 풍습 이런 뜻일 거예요. 풍습이나 유행, 그죠? 시체 4번에 풍습이나 유행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풍습이나 유행하는 그런 학문, 그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머리 안 깎는 이유를 여러 가지 했어요. 성가시고 귀찮다, 돈 더 든다, 그다음에 일본어도 할 줄 모르고, 그다음에 시체 학문도 없다, 그럼 안 어울린다, 이런 얘기를 하네요. 머리만 깎고 내지 사람을 만나도 말대답이나 똑똑히 못하면 관청에 가서 순사를 만나든지 더 성가신 게 많지요. 성가시다. 이렇게 만건은, 그 조선시대 만건 있잖아요. 요보라고 해도, 요보는 여러분 일제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조선을 멸시해서 부른 말이 요보입니다. 그죠? 조센징 약간 그런 느낌이죠. 좀 잘못하는 게 있어도 웬만한 걸 용서해 주니까 그만해도 뭐 깎을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래서 머리를 왜 안 깎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머리 안 깎는 이유를 엄청나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패롭다, 뭐 성가시다, 귀찮다, 성가시다, 그 다음에 또 돈 든다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나 일본어 모른다, 일본어 못한다, 일본어도 못한다, 그 다음에 학문도 내가 못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 성가시다, 일본 순사 만나면 그래서 내가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쭉 한 겁니다. 웃어버린다, 허허허 이렇게 웃어버리죠. 하나도 안 웃기도 웃습니다. 그리고 나가 하는 말이죠. 나가 하는 말이 안 써죠. 나가. 뭐 그도 그럴 듯하지만 같은 조선 사람끼리 머리만 깎고 양복만 입고 개화장을 휘두르고 대접을 다른 것 같이 좀 머리라도 깎는 것이 천대를 덜 받지 않소. 그러니까 머리 깎으면 좀 무시를 덜 당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개화장은 여러분 개화기에 짧은 지팡이를 개화장이라 합니다. 언제까지 함부로 훌 뿌리는 대로 굽적굽적하고 요란한 소리를 들으려고. 그러니까 머리 깎으면 천대를 덜 받지 않느냐라고 반대되는 얘기를 합니다. 훌 뿌리다 한번 찾아볼까요? 훌 뿌리다. 오케이. 훌 뿌리다가 이렇게 보시면, 예? 홀 뿌리다가 아니고 훌 뿌리다입니다. 훌 뿌리다 보니까 업신여겨 함부로 냉정하게 뿌리치다. 업신여겨 함부로 냉정하게 뿌리치다 이런 뜻이네요. 자, 그래서 한번 써볼게요. 업신여겨 함부로 냉정하게 뿌리치다. 업신여겨, 이게 일본 사람이 조선인을 업신여겨 함부로 뿌리치다. 업신여겨 함부로 뿌리치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좀 무시를 덜 받지 않겠냐, 요보라는 소리도 안 듣고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5가지를 얘기를 하니까 그죠? 순서 안 만난다까지 하면 5가지라고. 내가 머리 깎으면 좀 무시를 덜 당하지 않게, 요보라는 소리 안 듣고 무시 덜 당하지 않겠니? 무시 덜 당함? 깎아라 뭐 이게죠. 참견을 합니다. 그리고 무시를 덜 받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하는 말이겠죠. 나는 골자의 말에 일리가 있다고 동정하면서도 뭐 하나 들어보려고 이렇게 물었다. 그러니까 이제 하는 말이 아이 훌 뿌리거나 뭐 요보라고 해서 뭐 천대를 받을 때도 있지만은 머리나 깎고 모자를 쓰고 개화장이나 짓고 뭐 다녀보시오. 가는 데마다 시달리고 요즘 조금만 하면 뺨딱이 나오도 맞고 유치장 구경 한 달에 한두 번은 할 텐데 아유 당신 애들 내지어나 능통하시죠. 일본어 잘하지. 하지만 우리 같은 놈이야 뭐 맞았지 뭐 별 수 있나요? 맞으면 그러니까 지금 요 빨간색을 보면 그 당시의 조선의 현실을 내가 잘 모르는 거죠. 얘는 일본에 가서 이제 편하게 대학을 다니니까 잘 몰랐던 거죠. 잘 몰라서 몰랐던 겁니다. 그러면 요 부분 밑줄 친 부분 있잖아요. 그 일제강점기의 무단 통치, 뺨 따고 맞고 유치장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 일제강점기의 그 무단 통치에 의해서 이를 통한 우리 조선 얼마나 탄압받았는지, 조선 탄압의 현실을 드러내는 부분입니다. 이유 없이 뺨 따고 맞고 유치장 가고 이런 얘기지. 그리고 이 빨간색 네모인 A가 나왔어요. 그럼 이제 요거를 보고 이제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골자인 장돌뱅이라는 인물이 한 말에 대해서 더 이상 장동이 아니고 장돌뱅이의 말에 대한 판단, 나의 해석 뭐 이것이 담겨 있는 부분이다.
천대를 받아도 얻어맞는 것보다 낫다? 그도 그럴 것이다. 미친 체하고 떡목판에 엎드려진다는 셈으로, 세음은 여러분 셈이고요. 셈, 계산으로 셈, 계산으로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미친 체하고 떡목판에 엎드려진다 라는 데는 뭐 비슷한, 뭐 대충 어감은 오죠. 미친 채, 이거네요. 떡판에 엎드려진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사리를 알면서도 일부러 모르는 채하고 음흉하게 제 욕심을 부린다 이런 거죠. 여러분 떡판이 있는데 떡을 파는 데란 말이에요. 미친 척하고 떡판에 엎드려져서 그죠? 그러니까 알면서도 미친 척하고 이제 알면서도 욕심을 부리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면서 그 배째라 하는 겁니다. 부린 그런 속담입니다. 그런 뭐 풍요법이라고 하죠. 속담을 이용해서 어리광 비슷한 수작을 하거나 쓰라소니 행세를 하거나. 여러분 쓰라소니는 여러분 뭔지 압니까? 우리 2006년생 어휘 굉장히 약하죠. 쓰라소니는 동물입니다. 동물인데 살쾡이처럼 생겼어요. 와, 무섭게 생겼죠. 그래서 고양이과 동물인데 살쾡이 비슷한데 몸은 1m. 크네요. 잿빛의 젓갈빛, 잿빛의 갈색의 반점인데 앞발보다 뒷발이 길고 귀가 뾰족하고 노루, 토끼, 영양 등을 잡아먹고 나무를 잘 타고 무서운 애네요. 그죠? 미친 척하고 이런 얘기입니다. 저편에 호감을 사고 저편에 웃기기만 하면 눈앞에 다가오는 핍박은 면할 것이다. 속으로는 요놈 하면 겉다르고 속다르게 일본 사람들 보고 요놈 하면서도 얼굴로는 비굴하게 구는 거죠. 웃는 얼굴을 띠면 당장의 급한 욕을 면할 것이다. 공포, 경계, 미봉, 가식, 굴복, 도회, 비굴. 여러분 도회라는 단어 한번 찾아볼까요? 도회. 도회는 원래 도시라는 뜻도 있고 하지만 여기서는 재능을 숨김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시라소니 도회가 아니고 앞에 거 지우고 도회. 여러분 그 선생님처럼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쌤이 아는데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국어사전을 계속 검색해야지 문학은 늡니다. 그래서 재능 학식을 숨겨 감춤, 일부러 숨기는 거죠. 자신의 재능이나 학식 따위를 일부러 감추는 겁니다. 일부러 숨기는 겁니다. 자기 마음속을. 그러니까 조선인이 그 당시에 이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모든 것에 숨어 사는 것이 우리 도회라는 말 썼잖아요. 조선 사람의 유리한 생활방도요. 현명한 처세술이야. 처세술은 여러분 행동하는 세상을 살아갈 때 언행하는 행동하고 사람 사귀는 그 기술입니다. 행동하는 세상에서 살아갈 때 행동하고 말하는 기술, 세상에 처하는 기술. 실상 생각하면 우리의 이러한 생활 철학은 오늘날에 터득한 것이 아니고 오랫동안 봉건적 성장과 관료 전제, 관료는 공무원입니다. 덕해가 안고 굳어 빠진 껍질이지만은 그 껍질 속으로 점점 파고 들어가는 것이 지금의 우리 현실이다. 자, 요 빨간색 부분은 우리 그런 조선의 굴종적 자세, 조선인의 굴복하고 복종하는 굴종적 태도가 예전에 역사적으로 보면 아주 전근대 시대부터 전근대 그 우리 이제 병자호란 우리의 청나라에 굴복한 이후에 오랫동안 우리 습성이 되었다. 전근대부터 이어져 와서 요즘 최근인 일제시대, 일제강점기가 되어서 이 태도가, 굴종적 태도가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다고 나는 판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든지 그저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주면 어떻게든 살아갈 수 있겠죠. 청년이 하는 말이구나. 뭐 어떻게든 내지인과 동등한 대우만 해주면 나중에 어찌게든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럼 청년인 그 장돌뱅이 청년입니다. 여러분. 작년인 줄 알았어요? 청년입니다. 무엇에 쫓겨가는 사람처럼 차 안을 이렇게 눈치 보는 거죠. 그러니까 검문을 의식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의식한다는 얘기, 그 당시에 부단 통치가 막 일본 욕하고 그럼 잡아갔다는 얘기죠. 목소리를 한층 낮춰서 말을 잇는다. 자, 나는 이제 일본에서 결국 배 타고 기차 타고 서울에 왔습니다. 결국 안에 초상을 치르고요. 도쿄에서 교분을 나눴던 그런 술 먹고 했을 때, 그다음 카페,
여급, 여자 직원입니다. 여자 직원, 정자, 뭐 영어로 뭐 아사코입니까? 뭡니까? 정자. 그에게 일을 그만두고 대학에 입학했다는 편지를 받습니다. 그죠? 이건 답장입니다. 이게 답장. 그래서 이 편지는 뭐라고 쓸까요? 나가 일본에 있는 정자에게 보내는 답장입니다. 볼게요. 모든 것이 순조로이 해결되어 가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었다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편지에 무슨 내용이냐면 정자가 이제 카페 그만뒀다. 카페 그만두고 입학했다. 이 소식을 전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정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과거 반년간의 쓰라린 체험이 오늘의 신생, 새로 태어남 커다란 준비 시기였던 걸 생각하면 그동안 나의 행동이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내 생에 있어서 다만 젊은 한때의 유흥 기분만은 그치지 아니하던 걸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자, 뭐 축하한다고 했어요. 축하한다고. 고생했다.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지금 출발하게 되는 신생은 결국 입학이잖아요. 입학하기 전에 되게 고생했다. 그리고 그런데 학생이 됐는데 내가 그동안 술집에서 했던 행동이 부끄럽다. 부끄럽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 했고요. 뭐 축하한다. 고생했다. 부끄럽다. 그리고 한편 생각해보면 젊은 한때의 유흥 기분만에 그치지 아니하였던 것을 감사하고 기뻐한다. 그러면 내가 당신한테 만났을 때 약간 감정이 유흥 이상이었던 것을 기뻐한다. 내가 약간 남녀로서 약간 감정이 있었던 걸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냥 편지를 주고받는 사이니까 감정이 있었음을 약간 여자로서 감정이 있었음을 고맙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유부남이 이상한 소리 아주 그죠? 그러나 뒷날에 달콤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으리라고 생각할 뿐이라면 이렇게 섭섭한 일도 없고 당신은 또 나를 욕했다고 모욕했다고 노할지 모르지만 언제까지 그런 기쁨과 행복에 잠겨 있도록 이 몸을 안온하고 자유롭게 내버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지금 약간 기분이 달달하고 이러면 좋을 텐데 그럴 수 없다. 왜냐면 현실이 그러니까. 그럼 빨간색 보세요. 나도 스스로 구하지 않으면 안 될 책임을 느끼고 스스로 가야 할 길을 찾아야 할 의무를 깨달아야 할 때가 닥쳐오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내적 갈등을 하잖아요. 내적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새로운 계획, 조선의 현실과 관련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실천은 안 하지만 일단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내 주위는 공동묘지와 같습니다. 그러면 공동묘지와 무덤, 질식이 보라색이 그 당시에 조선의 현실을 단적으로 드러낸 말입니다. 생활력을 잃은 흰 옷을 입은 백성, 조선이죠. 무기력하다는 얘기죠. 백주는 대낮입니다. 대주가 아니고 대낮에 가로지르는 왔다 갔다 하는 왼쪽으로 왔다 오른쪽으로 왔다 하는 임해망량 도깨비죠. 도깨비 같은 존재면 순사겠죠. 순사들이 뒤덮은 이 무덤 속에 들어앉은 나로서는 어째 꽃의 서울에 호흡하고 춤추기를 바라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그 귀에 들리는 것이 하나나 내 마음을 어루만져줄 용기와 희망을 돋아주는 것이 없으니 뒤에 들리는 것은 자 부정적인 현실이고요. 따뜻한 게 없다는 거죠. 용기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용기와 희망을 없습니다. 되게 조선이 비극적이라서 이러다가는 이 약한 나에게 찾아올 것은 질식밖에 없을 것 같다. 미래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것은 장미꽃 송이에 파묻혀 향기에 도취될 행복한 지식. 그게 아니고 대기에서 단절된 무덤 속에 화석이 되어가는 구더기에 몸부림치는 질식이 나한테 찾아올 것 같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떠나겠다. 지식에서 벗어나야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일본으로 복귀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소학교 선생님이 칼을 차고요. 초등학교 선생님입니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일본 사람이죠. 칼을 차고 교단에 오르는 나라. 그러면 이거는 아주 무단 통치의 일본의 무단 통치의 억압이죠.
무단 통치의 어떤 억압. 보셨습니까? 나는 그런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게 일본인 여자한테 무슨 뭐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냐고. 고민하고 온회하는. 온회가 여러분 뉘우치면서 번뇌하는 겁니다. 뉘우치고 한탄하고 번뇌하는 겁니다. 편을 들어주신다는 말씀은 반갑고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성은 자기 성찰입니다. 내면 성찰. 자기 성찰, 내면 성찰이라 할게요. 내면 성찰하는 고민이 아니라 발길과 채찍 밑에서 숨이 죽어 엎드려 있는 거세된 존재. 그런 조선인, 그리고 자기 자신 존경과 동정을 느끼시나요? 너는 일본 사람이잖아. 나한테 동정하고 편들어 준다는 거 혹시 동정하냐? 이 말이에요. 하도 못생겼으면 가엾다가도 화가 나고 미운증이 나는 법입니다. 연민의 정이 있을지 모르나 연민은 아무것도 구하는 길이 못 됩니다. 이제 구주는 유럽이고요. 유럽의 천지는 참혹한 사륙의 피비린내가 거치고 휴전 요약이 성립되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그 독일과 그 반대편에 썼던 요게 이제 조약이 된 게 1918년이라고 하니까요. 이제 세계대전이 끝난다. 1차 세계대전이. 부질없는 총칼을 거두고 제법 인류의 새로운 삶을 생각하려는 평화가 찾아오는 것 같다. 세계는 평화가 오는 것 같다. 세계는 평화가 오는 것 같다. 세계는 평화가 오는 것 같다. 그런데 이 땅의 소학교 허리에 칼을 떼어놓을 날은 언제인지. 그러면 세계는 평화가 오는 것 같지만 조선은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한숨 난다. 탄압을 받고 있다. 이게 대조가 되겠죠? 숨이 막힙니다. 우리의 도는 우리의 물입니다. 화랑도 할 때 무리도 자유롭고 진실된 생활을 찾아가고 이것을 세우는 것이 본령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면 요 빨간색이죠. 빨간색이 결국 자기가 꿈꾸는 이상, 그러니까 갈등 해소의 어떤 실마리입니다. 우리의 교유는 무슨 뜻이냐면 교류하고 좀 비슷합니다. 교유, 우리의 교유. 사귀어 놀거나 왕래함. 교유는 사귀어 놀거나 왕래하는 우리의 우정이 이것으로 빨간색으로 맺혀지지 않는다면 거짓말입니다. 이 나라 백성의 조선이죠. 당신의 동포에 그러면 조선과 그다음에 일본의 이 빨간색 진실된 생활을 찾아 나서는 스스로 깨달음과 발본을 위해서 싸우는 신념 이게 없다면 우리 어느 정도 헛소리입니다. 뭐 이렇게 술집 여자한테 길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편지가 끝났어요. 나는 형님이 떠날 때 자기 형님 있죠? 김천 사는 형님 떠날 때 초상에 남은 것이라고 동경에 도쿄에 갈 노자 여행비입니다. 길 노자의 자금이니까 여행비와 함께 여행비, 책값, 용돈을 내놓고 간 300원 속에서 100원을 이 100원이란 돈을 이제 정자한테 보낸 편지와 함께 이제 편지로 해서 동경으로 먼저 보내줍니다. 직접 가서 주면 될 거 아니야. 왜 100원이란 편지를 왜 보내느냐. 혹시나 다른 의미가 있을 줄 오해할 것이 성가시기도 하나. 그러니까 난 정자한테 마음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편지 써놓고. 동경에서 떠날 때 뭐 선물 받은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100원 하고 보내는 겁니다. 새 출발하는 축하의 의미로 100원 보냈다. 그리고 다소 도움이죠. 부조금 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보낸 것이다. 실상은 동경 가는 일에 사실은 동경 가는 일에 들리지 않겠다는 결심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정분이라고 하나? 앞으로의 정자와 교류라고 해라. 교분을 끊겠다. 단절하겠다라는 생각이야. 그럼 직접 주지 않고 편지로 보내다는 것은 앞으로 안 만나겠다는 뜻입니다. 나도 이 기회에 가뿐한 몸이 되고 싶었던 것이다. 이렇게 길게 했습니다. 벌써 50분 됐네요. 50분 가까이 됐습니다. 자, A, B인데요. A와 B는 뭐냐? A는 뭐냐면 우리 기차에서 우리 장돌뱅이 만나고 난 다음에 이 A가 장돌뱅이의 말에 대해서 판단하는 부분이고요. 자, B는
지금 파란색으로 체크했는데 정자와 편지를 쓰고 난 다음에 내가 정자한테 편지를 쓴 것은 어떤 의미인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자 3번을 보니까 A가 자신의 살아온 것을 이력서를 쓰는 게 아니죠. 그리고 뭐 과오를 고백했다 이것도 틀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타인의 외양 묘사 이게 틀렸네요. 뭐 미래 상황을 비판한 거 틀렸고요. 그 다음에 과거 경험했던 혼란하니까 소거하면 정답 4번이 되겠네요. 그죠? 골자 장 돌면서 갑합니다. 요보라는 말을 무시하는 게 개의치 않습니다. 안 두들맞는 게 낫죠. 내가 차례인지 못 쓰고 일본에서 오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 다음에 일본인에게 핍박받는 사람 내지 어느 쓸모없다. 쓸모없어가 아니라 내가 필요 있으면 좋은데 내가 못 배웠으니까 그냥 머리 안 깎고 사는 게 낫다. 필요 없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없다고 여기지는 않습니다. 정답 4번. 촌에서 머리를 신식으로 깎으면 순사를 만들어도 곤란하다. 그런 얘기로 내가 머리 안 깎는다는 얘기했죠. 그 다음에 기억부터 미연까지인데요. 여러분 저 니은 바로 볼게요. 니은 여러분 어렵지 않으니까 니은쌤이 보라색 민트색으로 할게요. 니은 보시면 생활력을 잃은 흰옷의 백성과 대낮에 횡행하는 도깨비 같은 존재가 뒤덮은 무덤 속에 들어앉은 나로서는 꽃의 서울에 호흡하고 춤추기를 어떻게 바랄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지옥이다 이런 얘기했네요. 그리고 현재에 안주하려는 자신의 모습이다. 내가 현재에 편안하게 거주하려는 모습이 아니라 일본을 떠나려고 하잖아요. 그죠? 내가 여기 어떻게 꽃을 서울을 바랄 수 있겠냐라고 했으니까 틀렸죠. 좀 더 볼까요? 더 볼게입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그러잖아요. 나는 여기에서 질식할 것 같으니까 벗어나야 되겠다. 근데 뭘 안주합니까? 여기 편안하게 어떻게 있습니까? 무덤 같은 곳에 편안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안주하려는 마음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이죠. 4번 문제 가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 나는 조선 사람이고요. 내지어도 할 줄 아는 뭐 일본 학문도 유행하는 학문도 있는 일본 유학생이라는 점에서 두 이질적인 상황, 조선도 되고 일본도 되는 경계인이다. 머리를 깎으면 천대 덜 받지 않겠냐는 나의 말은 갓장수가 여러분 갓장수는 경계인이 아닙니다. 내가 경계인이죠. 갓장수는 완전 조선인이죠. 조선인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돼. 정서적 불안은 자기가 불안한 거죠. 갓장수가 왜 불안합니까? 나머지 볼까요? 모든 것이 사는 것이 조선 사람의 생활 유리함, 생활 방도라는 서술에서 조선 민중에 대한 나의 냉소 있고요. 나는 엎드려 있는 존재를 토로하는 모습에서 식민 지배를 받는 민족의 일원일 수밖에 없는 자각을 고뇌하는 경계인의 자의식이고 문학도로서 자유롭고 진실한 생활을 모색함을 정자에게 왜 힘주어 강조합니까? 나는 지식을 정서를 바탕으로 내적 갈등 희생 여기서 진실된 생활이라고 하는 게 쌤이 아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던 갈등 해소의 실마리인 거죠.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살겠다라고. 그러니까 정자한테 편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결국 걔랑은 안 만날 거라고 했지만 그 속에서 자기의 어떤 마음이 잘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이 편지 속에 조선 현실에 대한 인식과 자아각성 이런 것이 집약되어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요것도 메모해 드릴게요. 이 편지 내용에 이제 편지 내용인데 편지는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답장은 무엇을 의미를 가지느냐? 그러니까 조선 어떤 현실에 대한 자각, 인식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아각성 의미합니다. 53분 됐네요. 1시간 채울까요? 자, 일단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인시전 문상사주로 정리했는데요. 자, 인물 볼게요. 인물은 누가 있어요? 나 있었고 나가 이인화입니다. 일본 유학생이고요. 이제 유부남입니다. 뭐 아내는 그냥 소개만 돼 있고 죽었죠. 그리고 일본에 사는 정자, 카페 여급 있었고요. 아, 중간에 우리 장돌뱅이 청년, 장돌뱅이가 청년입니다. 장돌뱅이가 청년이고 청년이 갓장수고 똑같습니다. 네, 같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시점 볼게요. 이 시점이 좀 중요하죠. 시점이 이제 내가 아까 말했던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그럼 서술자는 나다. 나는
작품 안에 있습니다. 작품 안에 있다. 작품 속 서술자다. 작품 안에 있다. 요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내면 심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내면 심리가 많이 있습니다. 자, 전개 방식. 전개 방식은 차례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순행적 구성이고요. 그리고 작품 전체적으로 보면 쌤이 원점 회귀형 여로 구성이다. 여로 여행길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문체는 심리가 많이 서술되어 있고요. 대사도 많이 있습니다. 문장이 좀 깁니다. 만연체 좀 깁니다. 상징물은 아까 쌤이 아까 말했던 공동묘지, 그리고 이제 무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질식이란 단어가 조선의 억압적 현실을 상징합니다. 상징물 사건은 패스해도 되겠죠. 뭐 기차 탔다, 그죠? 서울 와서 답장 보냈다, 뭐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제 정리하고 마칠까요? 1시간은 안 되겠네. 1시간 전에 끝내겠습니다. 1시간 전에. 자, 일제 강점기, 아까 뭐 보기에서는 경계인이란 말이 나왔었는데요. 일제 강점기 어떤 조선의 현실, 그리고 지식인의 이 고뇌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좀 답답하네요. 그 당시 상황이. 자, 이 작품은 좀 여러분한테 해설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왜냐면은 어떻게 전달해야 될지가 설명할 게 좀 많았네요. 그래서 내신 공부하는 친구는 재미 하나도 없는 소설인데 이거 어떻게 공부해야 되지 막막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건드려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자, 이것으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